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8월 7일 오전 8시입니다. 이제 금은유착이 권은유착 사건으로 변질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양심 있는 검사와 기자들의 노력, 그리고 법조인, 특히 변호사의 폭로 등이 합쳐져서 이젠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즉 문재인 정권이 윤석열 총장과 한동훈 검사장을 코너로 몰기 위해서 사건을 조작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추미애 법무장관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나 하는 의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이틀 전에 서울중앙지검이 채널A 이동재 전 기자를 구속 기소하면서 그 기소장에 한동훈 검사장과 공모했다는 내용이 빠져 있어서 더욱더 그동안 수사했던 검언유착 사건은 가공이다. 오히려 검언유착 조작 사건이 진실이고 권은유착이 진실이다. 이쪽으로 오히려 수사를 해야 된다 하는 의견이 검찰 안에서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 미스테리가 있습니다. 채널A 이동재 전 기자는 지난달 17일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에 의해서 구속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무슨 죄로 구속이 된 거냐? 한 검사장과의 공모가 없다면은 이게 구속 사유냐 하는 의문이 새삼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때 구속 사유가 아주 좀 이례적이었습니다. 좋은 말로 참 이례적이었습니다. 점잖은 말로. 보통 구속 영장 기각이나 발부를 할 때는 간단하게 합니다. 도주 인멸의 염려가 없어서 또는 범죄가 소명되므로 증거 인멸의 이유가 있고 해가지고 뭐 구속한다든지 기각한다든지 이런 건데, 보통 간단하게 적기 때문에 20자 내지 30자면 족한데, 이번 이동재 전 기자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김동현 부장판사가 쓴 구속사유는 229자나 된다고 합니다. 논평문을 하나 쓴 거죠. 대변인 논평문을 하나 쓴 건데, 이게 과연 중앙지검의 대변인 같은 이야기가 아니냐 하는 비판이 일어가지고 이게 판사가 썼을 리가 없다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라고 합니다. 김 판사는 당시에 구속영장 발부를 하면서 피의자가 특정한 취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검찰 고위직과 연결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려 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자료들이 있다. 피해자를 협박하려 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자료들이 있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 제일 중요한 게 검찰 고위직과 연결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검찰 수사에서 검찰 고위직과 연결되었다는 증거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영장판사는 어떤 증거를 가지고 구속을 했느냐 이거예요. 검찰이 발견하지 못한 자료를 그러면은 판사가 따로 갖고 있는 겁니까? 그 뒤에 정진웅 부장검사가 한동훈 검사장의 핸드폰에 있는 유심을 압수하는 과정에서 이 폭력을 행사했다 해가지고 독직 폭행으로 지금 고소가 되어 있는 그런 적극적 증거 확보 노력을 통해서도 공모 혐의를 찾지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찾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없는데 김동현 부장판사는 어디서 있다고 판단을 했느냐. 그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김동현 부장판사는 이게 자의로 한 거냐, 아니면은 법원 내부의 분위기가 그렇게 돌아가느냐,
아니면 특정한 무슨 압력이라도 있었느냐 하는 이런 의심을 스스로 자초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 수사팀도 갖지 못한 한 검사장과 이전 기자 공보 증거를 영장 판사 혼자만 가지고 있다는 말이냐, 성급하고 정치적인 발부였던 것이 드러난 것이라고 조선닷컴 기자에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지검장 출신 변호사는 강요 미수 혐의만으로 구속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검찰 고위직과 공모했다는 내용이 발부 사유에 반드시 들어가야 했을 것이다. 검찰이 공소장에도 적지 못할 정도면 아예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 강요 미수 혐의만 남는데 강요 미수 혐의로 구속된 예가 없다는 겁니다. 강요 미수 혐의로. 더구나 이때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김동연 판사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검찰과 언론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 이게 문장으로서 성립될까요? 검찰과 언론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불구속 수사가 필요하다죠. 검찰과 언론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언론과 검찰은 자기 영역에서 열심히 다 해야 되는데, 검찰의 이런 사건 수사의 대원칙은 불구속 수사가 원칙입니다. 그리고 언론이 이 이동재 기자가 방어권을 행사하면서 자신을 지키려면 불구속 수사를 해야 되죠. 근데 언론과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 죄 없는 사람도 구속합니까? 언론과 검찰의 신뢰 회복이라는 명분만 들어가면은 아무나 잡아 넣을 수가 있습니까? 구속 사유는 엄격하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증거인멸, 도주 염려, 그리고 범죄의 소명이 확실하다. 여기에 어느 것도 들지 않는데 어떻게 또 다른, 이것은 법률 원리를, 법 철학을 바꿔야 됩니다. 이거는 앞으로 구속 사유 중에 하나가 검찰과 언론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다 잡아 넣을 수 있다 하는 형사소송법의 개정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한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이렇게 개탄을 했습니다. 언론과 검찰의 신뢰 회복은 영장 발부 사유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중립성이 생명인 판사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다. 다른 현직 부장판사는 영장 판사가 이 사건은 검언 유착 사건이라는 걸 전제를 하고 판단을 한 것 같다. 법원 전체에 흙탕물을 뿌리는 행동이다. 부끄럽고 황당한 사유다. 일부 평판사는 여당 대변인 논평 같아서 놀랐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그래도 이 사법부 안에서는 이런 구속영장 발부에 비판적인 시각이 많은가 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이런 사건과 관련된 부서에 잘 배치가 되지 않는 건지, 하여튼 요사이 보면은 이상한 구속영장, 이상한 판결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은 문재인 편에 선 사람에 대해서는 수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판결도 이상하게 나옵니다. 그러나 그 반대편에 든 사람에 대해서는 박근혜, 이명박, 국정원장, 김관진 국방장관 등 여러 사람의 재판에서 보듯이 가혹하게 법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죄냐 무죄를 가르는 게 문재인 편이냐 아니냐가 되고 있는데, 그래도 검사와 기자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검사와 기자가 살아 있으면은 무너지는 법치는 어느 정도 그 기울기를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검사는 법을 집행하고 기자는 그 법 집행의 근거인 사실관계를 규명하는 직업인입니다. 사실 위에 정의를 세워야 합니다. 법이죠. 그렇게 해야 자유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정의, 자유, 이것은 법치의 기본일 뿐만 아니라 문명의 기초입니다. 문명은 법치가 있어야 건설될 수 있고, 또한 유지될 수 있고, 또한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검사, 전국의 검사 기자들 다 합치면 약 3만 명 됩니다. 여러분들이 나라를 지키고 자유를 지키고 법치를 지키고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합니다. 민주주의의 허울을 선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